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관심사 중의 하나는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여부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이 온다면 약 7년 만에 돌아오는 것인데요. 그는 7년 전 자신의 탈당을 말렸던 당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설 연휴였던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오늘 오랜만에 옛 지지자들이 연락을 주셨다. 여러 가지 서운한 게 많으셨을 텐데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며 내가 어디서 무엇하든 날 기대하고 사랑해준 당원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넓고 깊은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더 필요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약 7년 전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떠났다. 안철수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였다라며 비운동권 X세대이자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중도우파 외연 확장을 위해 영입된 저는 당시 주류였던 당내 운동권 라인과 정서적 거리감이 있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인재 영입되자마자 전재희 장관이라는 거물을 이긴 젊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기대는 대단했다라며 나의 개인적 이상과 꿈, 의원들 간의 갈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당원과 지지자들의 기대와 애정을 저버리고 탈당을 한 것이었으니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지라고 회고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많은 이들이 전날 밤 늦게까지 저를 말렸다. 이후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저는 그들이 생각났다라며 엇보려니 하면서도 참으로 미안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정치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란 걸 10년 정도 하고서야 깨달았다라며 논리적 설득과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 간의 도리와 관계, 신뢰가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들을 보면 복당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패티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자들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줄 강력한 스피커가 필요해 보여서라고 해석됩니다. 이현주 전 의원의 전투력은 일당백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거든요. 반대로 친문 성향이 많은 민주당 금배지들 사이에선 이현주의 복당을 좋게 볼 리 없으며 견제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정권을 가장 살벌하게 비판했던 인물 중 하나라는 점에서요. 이처럼 복당 여부에 찬성 반대 여론이 있는 가운데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은 이현주 전 의원이 현재 민주당에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마이TV에 출연해 이현주 의원과 같은 화력을 가진 스피커가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은 강하게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제가 누구랑 같이 일할 때 세 가지를 본다. 이 사람이 너무 사악하거나 음흉하거나 무능하거나 이 세 가지만 아니면이라며 사악한 사람들은 항상 이상한 짓을 한다. 음흉한 사람들은 무언가 밑으로나 뒤로 빼놓거나 한다. 무능하면 대책이 없다. 그런데 이현주 전 의원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 너무 몸을 사린다. 여당에서 출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점잖아야 하고 품격이 높아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태도를 강조해서인지 태도도 바라야 하고 또 물론 캐비넷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굉장히 공격을 사리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어떤 팩트가 있을 때 공격하는 건 잘하는데 정무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라며 효과가 잘 없다. 아침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빠르게 언론에 소화시키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또 언론에서 얘기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당내에 너무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대변인들도 별로다. 맨날 뭐 하나 내고 끝이다. 그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가 있고 방송에선 점잖은 얘기나 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언론에서 얘기가 되려면 논란을 일으켜야 한다라며 그거에 대해 반대로 얘기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그거에 대해 방어하면서 설명하고 이러면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을 일방적으로 막 사방에서 때리기만 한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고 이러기만 한다라며 그런데 이재명이 오늘 가지고 나온 메시지를 큰 그림에서 아니면 작은 정책에서 앞으로 공천에서 이걸 다 엮어서 얘기를 만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이번 총선 세 가지 화두에 대해 윤석열 심판, 검찰공화국 심판, 김건희 카르텔 부정부패 심판 세 가지로 규정하며 이 세 가지에 열불 내고 싸워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이걸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자신을 정말 투입해가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그걸 하려면 성정도 그래야 하지만 훈련도 돼 있어야 하고 말도 잘해야 하고 그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격력도 있어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특히 또 본인도 공격받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공격받는 게 정상이다. 공격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소화해내고 기회로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이현주 전 의원은 그걸 해낼 줄 아는 사람의 하나라며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도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특히 이현주 전 의원이 현재로선 갈 곳이 민주당밖에 없음을 짚으며 갈 데 없는 사람은 제대로 일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또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짚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눈치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싸울 때 싸우고 싸움 걸 때 걸고 어쩔 때 사과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며 민주당의 지금 문제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역량이 너무 없다. 스토리는 조중동이든 방송에 나가서든 여러 가지 하면서 막 만들어내고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뭐만 조금만 저거 하면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니라 그러고 윤리위원회 가서 뭐하나 그런다. 또 박지원같이 하나 훈련 안 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나라며 민주당은 그러면 안 된다. 좀 더 노련하고 세련되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이 진단한 현 민주당 상황은 당내 분위기가 너무 위축돼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언론에 공격당할 만한 소재 자체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지적이겠죠. 실제 언론에서 조금 문제 삼으면 그 프레임에 휘말려서 시시비비 가릴 생각조차 없이 논란 일으킨 사람을 바로 징계하거나 손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160여 명이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실제 언론 인터뷰도 하는 사람만 계속 이어서야 되니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는 의원들의 경우 3선, 4선을 하고도 대중적 인지도는 바닥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슈를 제대로 알릴 줄 아는 의원도 개혁파 의원들 몇몇을 제외하곤 아주 희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계 입문 후 각종 시사방송의 패널로 수없이 출연 중인 이현주 전 의원의 경우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상당히 언론기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으며 정치인들 중에선 손꼽히는 빅스피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내는 목소리와 비슷한 크기의 목소리 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당백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빅스피커로 불리는 데는 한편으론 직설적이고 과격한 발언을 하며 구설수에 종종 올랐던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의 경우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직설적인 발언으로 언론의 이슈가 많이 되면서도 과격한 발언으로도 구설수에 자주 오르곤 했으니까요. 나무위키 같은 곳에 정리된 내용만 봐도 각종 논란들이 산더미같이 나올 정도로요. 여기에 본인이 속한 당에서 비주류의 길을 줄곧 걸었으며 개인 플레이로 자신의 인지도를 올린 것이 그 공통점이라 하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에서도 국힘에서도 그렇고 당내 핵심과는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민주당에선 당내 주류였던 친문 세력과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 탈당했으며 바른미래당에서도 한때는 당내 핵심인 안철수와 가까웠으나 이후 멀어졌으며 국힘에서도 당을 완전 장악한 윤석열과 가장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 탈당했습니다. 즉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권력 쪽엔 거침없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은 일관된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할 경우 이번 총선 승패에 향후 정치 인생 명운을 걸다시피 한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선 큰 원군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데려올 만한 최적의 카드로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앞서 김진애 전 의원이 언급했듯 현재 민주당의 빅스피커가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일부 개혁파 의원들을 제외하곤 싸울 줄 아는 정치인이 거의 없으며 지지층과도 소통하는 능력조차 떨어진다는 점에서입니다. 즉 지지층이 많이 찾는 유튜브 방송에도 한 번 출연하지 않을 정도이니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일부를 제외하곤 엄중만 외치며 점잖은 척하고만 있을 뿐 최대한 몸 사리기에만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쫄아서 몸을 사리기만 할 경우 이슈에 있어 주도권을 잡을 수 없고 언론도 클릭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써줄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요한 이슈를 알리기 위해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또 본인 역시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시끄럽더라도 언론에 더 많이 알려져야 시민들이 쟤들이 무언가 하려나 보다라며 한 번 더 관심 갖고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주 전 의원의 경우 논란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낼 수 있는 대표적 정치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들에 대해 거침없이 직격탄을 날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선 가뜩이나 불리한 언론 환경에서 알리고 싶은 이슈를 더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빅스피커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런 강한 스피커가 제대로 역할해줄 경우 계속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 있고 주변에 밭갈이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현주 전 의원이 소위 무당층의 정서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또 이를 통해 확장성을 넓힐 수 있는 강한 스피커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당층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도 실망하고 윤석열 정부에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 하겠습니다. 즉 반문, 반윤의 정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를 매우 살벌하게 직격했던 이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현재는 윤석열 정부를 거침없이 직격하고 있죠. 즉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은 채 무당층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죠. 실제 민주당 정치인들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패 사례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면 마치 불경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내부에서 공격을 쏟아내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 또 분명히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하겠죠. 과거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오답노트 작성은 필수입니다. 과거 정책이나 인사 실패가 있었다면 시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죄한 다음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정치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확장성이 더 넓어지는 거지요. 아직까지도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중도 무장층에서 과연 좋게 볼까요? 문재인 정부에도 직격을 날렸던 이현주 전 의원을 데려온다면 그런 사실상의 금기를 깰 수 있게 될 것이며 오답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시발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라는 인상도 심어줄 수 있게 될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확장성도 분명 늘어나겠지요. 또 세 번째로는 여전히 민주당 내 기득권으로 남아있는 또 중도 무당층으로의 확장성을 제한하고 있는 친문 세력의 힘을 빼는 데 있어 이현주만한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현재 시급한 과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다 실망에 등 돌린 그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내 주류인 친문 세력들은 5년 내내 하는 척만 했을 뿐 무언가 뒤에 큰 그림이 있는 것처럼 희망 고문만 연연해댔을 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대구 경북 제외 싹쓸이에 2020년에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까지 몰아줬는데도 말입니다. 그저 민주당 내 정적을 제거하는데 또 내각제 밑밥 깔기식의 행동만 해내면서 박근혜로 인해 퇴출위기까지 몰렸던 국힘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로 인해 지난 대선 당시 묻지마 정권 심판원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렇게 요직은 싹쓸이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무능함으로 각인된 친문 세력들이 또 강한 윤석열 심판 여론에 또 고개를 들고 금배지를 줍줍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노영민이 튀어나온 데다 기존 기득권을 누를 대로 늘어놓고도 불출마나 험지 출마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욕심을 위해 윤석열 심판이라는 대의를 흐트리려 하는 꼴이죠. 그래놓고 책임은 이재명에게 다 덮어씌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때 도와주긴커녕 방해만 일삼던 자들이 말입니다. 현재 이재명 입장에선 저들 친문 세력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현재 금배지를 달고 있는 이들 중에선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자들은 한 손에 꼽을까 말까죠. 과거 이재명을 악마한 것도 모자라 지금도 계속 발목만 잡으려는 친문 세력과 대신 싸워줄 이가 필요한데 그가 바로 이현주라는 겁니다. 이현주는 과거 자신이 민주당을 나가게 했던 그 배경이자 현재 윤석열 심판의 걸림돌로 꼽히는 친문 세력에 대해 앞장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원들이나 지지층이 무능한 그들을 경선에도 날려서 개혁파들로 물갈이 공천하는 게 더욱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민주당 내 또 다른 기득권이자 젊은 남성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주역들인 여성계의 힘을 빼놓는 데 있어서도 이현주가 큰 힘이 될 거라 봅니다. 이현주는 소위 여성계 의원들처럼 성별에 기댄 정치를 하지 않고 개인 플레이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이현주가 민주당에서 목소리 높이고 친윤, 친문과 싸움하면 할수록 그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여성계 의원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럴 경우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부터 등 돌린 젊은 남성들의 표심을 되찾아올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을 데려와야 이번 총선의 정치 생명이 달린 이재명에게 원군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을 경제폭망으로 이끌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최대한 빨리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도 분명 역할을 할 것이라 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